나는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때는 정말 엉망이던 한 해를 보낸 직후였다. 남자친구와의 이별, 해고, 그리고 집에서 발생한 화재. 1년 사이 별일이 다 있었고 집도 없이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게시물을 발견했다. 야간 근무, 민간 수면 연구, 경력 필요 없음. 기본적인 엑셀 작업과 밤에 잘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일자리였다. 난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조금이라도 저축해서 빨리 새 집을 구하고 싶었다. 회사 이름은 솜노테크. 검색해봐도 별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예전 의학 저널에 실린 만성수면장애 회복을 위한 실험치료라는 논문 하나와 문의양식 하나 달랑 있는 허름한 웹사이트뿐. 오라는 건물은 무슨 보험회사 사무실 같았고 연구소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베이지색 벽에 창문은 없었고 이중 잠금문을 통과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또 내부는 조용하고 깨끗했고 무슨 로고 같은 것도 없었다. 난 플라스틱 배지를 받고 6번 관찰실로 안내받았다. 그 안엔 창문 하나, 의자 하나, 모니터 3대, 그리고 무언가를 쓸 수 있는 종이 보드 하나가 전부였다. 유리창 너머엔 병원에서 쓰는 침대 하나가 있었고 그 위에 어떤 여자가 누워 있었다. 그녀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머리와 몸엔 무슨 의학 드라마에서 볼 것 같은 여러 장치가 붙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말라. 내가 들은 정보는 그게 전부였다. 시설의 책임자인 앨리스 박사는 말했다. 그녀는 혼수 상태는 아닙니다. 그저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된 거죠? 42일째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만두고 싶어졌다. 하지만 급여가 너무 좋았고 그냥 기록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해보기로 했다. 난 그저 렘 수면 주기를 기록하기만 하면 되고 방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됐다. 그래, 그 말을 정말 수차례 강조했다. 절대 방에 들어가지 말 것. 내가 혹시 그녀가 깨어나면 어떡하냐 묻자 앨리스 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그건 예정에 없는 일이에요. 첫날 밤엔 아무 일도 없었다. 말라는 그대로 누워있었고 바이탈도 정상이었다. 몇 시간마다 눈꺼풀 아래가 살짝 떨렸고 새벽 2시 반쯤엔 손가락이 한번 움직였다. 난 전부 기록했다. 커피 마실 때만 빼면 눈도 돌리지 않고 모니터만 바라봤다. 그러다 3일째 되던 날 그녀가 처음 제대로 움직였다. 많이도 아니었다. 그냥 몸을 살짝 틀었다. 순간 숨소리가 깊어졌고 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오디오는 분명 그녀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수신했지만 너무 깨끗했다. 전혀 아무런 배경소음 따위 없이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중얼거렸다. 어떤 속삭임 같았는데 난 그 녹음을 다시 되감아 들어봤다. 그녀는 어떤 이름을 말하고 있었다. 내 이름이었다. 내 진짜 이름. 이 솜노테크에선 아무도 내 본명을 알고 있지 않았다. 몇 년간 일용직을 거치며 생긴 버릇 덕에 난 여기 지원서에도 습관적으로 가명을 썼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말한 건 내가 집을 떠난 이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 진짜 이름이었다. 난 그 녹음을 앨리스 박사에게 들려줬다. 박사는 표정 하나 없이 2번 반복해 듣더니 말했다. 그냥 우연입니다. 꿈꾸는 뇌는 기억의 파편을 재생해요. 처음 당신이 들어올 때 잠깐 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 말라는 6주 동안 자고 있었다면서요. 반응이 있단 건 좋은 신호예요. 계속 기록하세요. 박사는 내가 질문할 틈도 주지 않고 나가버렸다. 그래서 난 며칠 동안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의미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말라는 계속 말했다. 밤마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소리도 없고 그저 입모양만 반복하며 내 이름을 말했다. 난 커피를 끊기로 했다. 매일 맨정신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3일째 되던 날 모든 게 달라졌다. 정확히 새벽 3시 7분 말라가 상체를 일으켰다. 여전히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머리를 돌려 천장 구석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리고 일말의 주저없이 그 카메라를 나를 가리켰다. 난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그대로 5초간 손가락을 내민 채 가만히 있더니 다시 누웠다. 난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다. 야간 근무자가 말했다. 그녀는 당신을 꿈꾸고 있네요. 잘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뭐가 작동한다는 거죠? 대답은 없었다. 다음날 밤, 난 새로운 문서에 서명하란 지시를 받았다. 제목은 2단계 관찰 프로토콜. 대부분 비밀 유지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두 줄이 눈에 띄었다. 관찰자는 2단계 종료 전까지 건물 외부로 나갈 수 없다. 관찰자는 교대 중이든 언제든 모든 주관적 경험, 특히 꿈을 보고해야 한다. 즉, 내 꿈을 기록하라는 말이었다. 내가 근무 중엔 자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곧 이해할 거란 말만 돌아왔다. 31일째, 말라가 울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용히, 그러다 흐느끼고 통곡했다. 하지만 바이탈도 뇌파도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마치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 들려왔다. 전혀 녹음된 소리가 아니었고 정말 생생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리고 난 2시간씩 쪽잠을 자기 시작했다. 더 이상 몸이 버틸 수가 없었다. 무너지고 있었다. 그렇게 꿈을 꾸기 시작했다. 첫째 날, 난 연구소 복도에 서 있었다. 그런데 벽이 너무 길었다. 좁고 천장도 낮았다. 복도 끝엔 문이 하나 있었고 그 너머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둘째 날, 말라가 내가 앉은 의자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었다. 내가 말을 걸자 그녀는 고개를 들고 웃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다. 셋째 날, 난 관찰실에 있었지만 모니터엔 내가 자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말라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나는 꿈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디테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앨리스 박사에게 보여줬더니 박사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말했다. 당신은 동기화 중이에요. 뭐랑 동기화 되는데요? 다리를 건널 가이드가 필요하거든요. 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질문도 저항도 멈췄다. 선택지는 없었다. 그리고 난 연장 근무를 시작했다. 18시간 근무, 6시간 휴식을 반복했고 잠도 시설 안에서 잤다. 전에는 본 적 없던 내 침대가 생겼다. 또 내가 너무 피곤해서 착각했나 싶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출입카드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 시설에서 나갈 수 없었고 난 관찰실로 돌아갔다. 말라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벌써 9일째였다. 난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그저 커피 머신 옆에 놓인 약만 복용했다. 그렇지만 소용없었다. 내 시야는 흐릿했고 손은 떨렸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밑은 푹 꺼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난 그냥 방 안에 있었다. 계속 모니터만 바라보고 바라봤다. 그러다 말라가 눈을 떴다. 아주 잠깐이지만 조금이지만 확실히 떴다. 흰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동공도 분명 보였다. 그녀는 날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잠깐 한숨 정도의 시간 동안 나와 눈을 마주한 뒤 다시 눈을 감았다. 난 바로 앨리스 박사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무전은 작동하지 않았다. 불도 꺼졌다. 방에 남은 건 오직 오디오를 통해 들리는
그녀의 말소리뿐.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말소리뿐. 그때 알았다. 종이 보드가 비어 있었다. 내가 기록한 메모, 꿈, 모든 게 사라졌다. 서랍을 열어 예전 문서를 확인했지만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빈 종이만 수백 장뿐. 난 모니터를 올려다봤다. 왼쪽 화면이 꺼져 있었다. 전엔 몰랐던 건데 내 착각인가? 오로지 검은 화면에 바이탈도 뭣도 없이 흰 글씨로 이름 하나만 써 있었다. 내 이름. 말라가 그것을 가리켰고 울음을 멈췄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왔다. 난 오싹했다. 피가 멈춘 듯 했고 심장은 귀를 때렸다. 그녀가 유리를 만졌다. 난 뒷걸음질 쳤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문은 잠겼다. 말라는 유리를 통해 나를 바라봤고 표정이 변했다. 미간을 찌푸렸고 입이 열렸다.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정신 차리니 난 관찰실이 아니라 그녀의 방 안에 있었다. 손엔 침대에 차가운 시트가 닿았다. 코엔 멸균된 공기 냄새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난 지금 이 방 안에 있는데 정면을 쳐다보자 관찰실 의자에 뇌가 보였다. 난 관찰실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눈은 떠 있었지만 공허했다. 오른쪽 모니터 끝엔 바이탈이 있었는데 말라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다. 내 호흡, 내 심박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왼쪽 모니터는 검은 화면 그대로였다. 말라는 관찰실 유리 앞에 서서 나를 가리켰다. 입술이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내 이름은 아니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난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말라는 한 발 물러서더니 문을 향해 몸을 돌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들어왔다. 정체를 볼 수는 없었다. 말라가 무언가를 말했고 그 사람은 다시 나갔다. 오디오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 새로운 목소리도. 그건 말라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내 목소리였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오디오는 꺼졌다. 다음날 깨어났을 때 관찰실은 어두웠다. 엄청 조용했고 건물이 마치 수년간 방치된 것처럼 느껴졌다. 난 담요를 걷어냈다. 다리는 힘이 없었고 입안은 금속 맛이 났다. 천천히 일어섰다.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숨을 쉬자 김이 맺혔다. 창문은 어두웠다. 모든 불이 꺼져 있었다. 그런데 바닥을 보자 나는 바닥 위에 있는 게 아니었다. 나는 유리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의자에 앉아있는 처음 보는 여자? 그녀는 위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마치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듯 내 아래에 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아도 목을 꺾지 않아도 날 응시하는 게 느껴졌다. 정면에서 나와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난 무릎을 꿇고 유리에 손을 대었다. 그리고 그녀는 날 지켜봤다. 창백하고 떨리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본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와 닮아 보였다. 하지만 그건 절대 내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녀 뒤로 그 어두운 방 구석에 또 다른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의자에 앉아 웃고 있었고 무릎엔 빈 종이보드가 있었다. 또 무언가를 적어야 하는 그 종이보드. 솜노테크에 온 지 4개월이 지났고 난 3달째
잠을 못 자고 있다. 난 이 모든 걸 적어뒀다. 몇 번 썼는지도 모르겠다. 뭐가 현실인지도. 의자에 앉은 그녀는 이제 나를 보지 않는다. 울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녀는 점점 다른 것이 되어가고 있다. 웃고 있는 어둠 속의 그것이. 나는 그 다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다. 아마 누구도 알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것이 원하는지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가오고 있다. 난 벽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 내 피부로 그것을 느낀다. 거울 속에서 그것을 본다. 그리고 그게 일어나면 남은 건 하나다. 마지막 단계이자 마지막 전환. 마지막 의식. 이건 꿈이 아니다. 악몽조차 아니다. 이건 그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다. 우리는 모두 이미 잠들어 있다. 그리고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뿐이다.